자, 이번 시간은 403페이지 4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FAT 1급 제62회 기출문제의 실무수행 4번부터 앞 시간에 이어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1번은 우체국 택배 송장이라는 증빙이 있고요. 자료 2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읽겠습니다. 판매 상품을 발송하고 발급한 우체국 택배 송장입니다. 택배비를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입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비용을 뭘로 처리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무엇을 발송했는가를 잘 보세요. 만약에 계약서를 발송했다, 뭐 서류 같은 거 이런 걸 발송했다면 통신비가 적당한 개정 과목인데, 지금은 상품을 발송했죠. 그러면 통신비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될까요? 예, 운반비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한 거니까 카드 결제는 대변에 뭐가 되죠? 예,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미지급금. 그리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 농협카드가 거래처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15,000원 전표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날짜는 카드에 있는 9월 5일, 아니면 우체국 택배에도 날짜가 9월 5일입니다. 자, 일반 전표 9월 5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에 운반비가 돼야 된다. 800번째 써야 됩니다. 824. 금액은 15,000원이고요. 4. 대변의 미지급금이다. 거래처는 카드사, 농협카드로 결제했고요. 대변 금액은 15,000원. 네, 이 전표에서 차변의 개정 과목 비용을 운반비로 잘 판단하셔야 되고, 대변의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농협카드 잘 코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요. 보험증권 8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자료가 하나 더 있고 보통예금에서 85만원을 찾았습니다. 자료 설명,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증권입니다. 보험료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수행과제,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랬어요. 자, 우리가 보험료를 비용 처리할 때는 보험료로 하는 거죠. 그러면 자산 처리할 때는 뭐로 해야 될까요? 예, 이거 선급비용이다. 이거 선급비용. 예. 그래서 차변의 선급비용 85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8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날짜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9월 20일로 입력하면 되죠. 네. 일반 전표 9월 20일로 수정하시고, 차변이 선급비용 자산 증가, $85만원이고요.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 은행을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은행은 국민은행 보통으로 해야 되죠. 국민은행에 당좌도 있고 보통도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국민은행 보통으로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고, 대변에 8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래자료 입력 문제를 5번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다 마치고
부가가치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의 첫 번째 문제는요,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를 항상 출제를 하지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상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 중 300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고 잔액은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하였다. 수행과제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두 번째 수행과제는 발급 전송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혼합으로 분계를 해야 될 문제죠. 자, 그러면은 거래명세서의 거래일자 10월 2일로 매입매출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입매출전표 입력 메뉴를 클릭하시고 날짜를 10월 2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11번 건조기 수량 5 단가 170만원 거래처는 세운유통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발급 전송할 때는 비워야 된다. 이걸 비워놓고 가야 되고요. 분계는 3번 혼합분계를 선택해야 됩니다.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매출은 그대로 두면 되고요.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300만원 보통예금 계좌로 받은 거 차변에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차변에 103번 300만원 탭키 거래처를 우리은행 보통으로 고쳐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려와서 차변에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한 것은 108번 외상매출금 금액은 밑에 빨갛게 차액으로 보이는 이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635만원 탭키 눌러가지고 외상매출금의 거래처가 세운유통으로 잘 되는가도 보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은 같은지 체크하신 다음에 수행과제 2번을 하면 됩니다. 자, 수행과제 2번 하러 가세요. 전체 메뉴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날짜를 정확하게 10월 2일로 입력해야죠. 10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엔터 이렇게 하면은 미전송된 것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발행단추 누르시고 확인단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단추 누르시고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눌러주시고 발행 확인 또 확인 그리고 닫고 매입매출전표에서 조회 단추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부가가치세 1번 문제 매 회차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매입거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입인데 증빙을 보시니까 계산서예요. 계산서 매입이다. 그러면 유형을 53이다. 라고 여러분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야 됩니다. 53이다. 자료 설명.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계팀 사원에게 원천세 프로그램
유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것까지 정확히 읽고 바로 문제를 풉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10월 7일로 고치세요. 10월 7일로 고치시고 유형이 53이다. 53. 계산서 매입은 53입니다. 분명에다 그대로 타자하시면 돼요. 원천세 프로그램 교육. 공급가액으로 넘어가서 40만원 입력하면 되고요.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현대 회계학원. 전자세금란은 전자계산서이므로 1번 전자입력해 줍니다. 분계는 자료 설명에서 보시게 되면은 설명이 없습니다. 대금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네? 계산서 밑에 보시면 나오죠? 예. 그래서 계산서 밑에 보시면은 현금 거래다 하는 게 나오죠. 자료 설명에는 없더라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계산서를 보시고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1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금전표 작성이 됐는데 계정과목 코드는 고쳐야죠. 교육훈련비로 고치시면 됩니다. 교육훈련비 825번을 선택해 줘야 돼요. 교육훈련비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된다. 자, 53번 유형 한 문제 나왔고요. 다음 3번은 어떤 유형이 나왔느냐? 매입인데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관리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이다.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거래 입력은 생략한다. 수행과제. 작성일자 기준으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작성일자 기준의 전화요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 이게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아래쪽에. 예. 자, 전화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청구서는 여러분 밑에 이 부분을 꼭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이 청구서는 부가세법상 시행령 53조 제5조에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이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유형을 51로 해야 된다 말이죠. 51번 유형 또 나왔습니다. 아까는 53번 유형이었죠.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날짜는 11월 7일이죠. 자, 메인 매출 전표를 11월 7일로 고치시고요. 유형이 51입니다. 분명에다가는 전화요금이라고 하고요. 공급가액은 거기 청구서에 나와 있는 금액 235400. 거래처는 K로 검색해 보세요. 한글로 K, 주식회사 KT 나오고요. 전자 입력이라고 입력하라 그랬죠. 1번 전자세금란에 1번 입력하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미지급금 분계가 가능하죠. 분계 혼합. 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은 그대로 두시고 상품을 뭐로 바꿔야 됩니까? 통신비로 고쳐야죠. 800번대로 고쳐주세요. 814번. 내려와서 대변은 작성일자 기준으로 미지급금 상태입니다. 253번 미지급금. 금액은 밑에 차액으로 합계 보일 거예요. 258940이 되죠.
탭 K 누르셔가지고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KT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차변 대변 모두 258, 940 합계가 일치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전화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청구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요금은 수도 광열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전화요금이면 통신비, 전기요금이면 전력비로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매입거래. 카드 매출전표고요. 자료 설명을 보시면은 자, 영업부 직원의 신규 거래처 방문 후에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자, 법인카드로 숙박비 결제한 거예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은 카드 지출이니까 이제 미지급금은 대변인데요. 여러분 숙박비는 개념 과목 뭘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비유통비로 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 날짜 11월 13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11월 13일로 고치시고,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신용카드 과세 매입이죠. 57 유형입니다. 카드 과세 매입. 예. 자, 물음표 단추 누르셔서 카드사를 선택해야 되죠. 농협 카드입니다. 확인. 네, 품명에는 숙박비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에다가는 합계를 입력해야 됩니다. 16만 5천 원. 거래처는 어디가 되느냐? 거기 카드 매출 전표에 SR 호텔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거래처가 됩니다. 전자세금하고는 관계없고요. 분계는 카드 매입한 거니까 카드 분계 한번 해보세요. 4번. 자, 미지급금 농협카드 잘 됐어요. 부가세 대급금 15,000원 잘 됐습니다. 상품을 여비 교통비로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상품을 여비 교통비 800번대로 고쳐주셔라. 812번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용카드 매입 57번이죠. 57번 카드과세 매입으로 유형 문제 나왔습니다. 51번도 나왔고 53번도 나왔고 57번도 나왔으므로 매입에서는 이제 거의 다 나왔나요? 51번도 나왔고 그랬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매입 거래인데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대표이사 개인 취미 활동을 위해서 골프용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우리가 유형별 연습 문제인가요? 거기에서 우리 해본 거의 이것과 거의 비슷한 문제 해봤죠? 3일 패션인지 유형상사인지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취미활동으로 골프용품을 산 것을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아서도 안 되고, 또 여기 공급가액을 회사의 경비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왜 회사의 회계 시스템에다 입력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 공급자, 이 세금계산서는요, 국세청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경비도 아니고 공제 받을 세액도 아니지만 우리 회계 시스템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54번 불공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를 냈네요. 자, 작성일자 11월 15일이죠. 자, 11월 15일로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5일로 날짜 고쳐주시고요. 유형은 54. 불공제 사유는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번호로 2번에 있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클릭하시고 밑에서 선택. 네, 품명은 세금계산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골프용품. 공급가액 200만원. 거래처 우정골프. 전자세금 1번.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돼. 자, 부가세 공제 못 받음으로 전부 다 상품으로 잡혀 있지만 이건 회사의 상품 아닌 거 분명하죠? 가지급금으로 잡아야 돼요. 가지급금. 네. 그리고 가지급금의 거래처를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코드를 걸어줘야 돼요. 김진흥. 가지급금의 거래처를 대표이사 이름으로 코드를 꼭 바꿔줘야 됩니다. 예,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김진흥 대표이사 보고 요 220만원 정리해라 이런 뜻이에요. 정리해라. 두 번째 줄의 대변에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했죠. 대변에 101번 현금 220만원. 탭키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지급했구나 하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세금계산서 하단에 결제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현금란에 220원이 있기 때문에 현금 지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혼합분계 안 하고 현금 분계를 한 다음에 계정과목만 가지급금으로 바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혼합으로 하고 두 줄로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메인 묘형에서 지금 54번도 나왔죠. 앞에서 57번 나왔죠. 그 앞에서 51번 나왔죠. 그 앞에서 53번. 메인 묘형 4개 다 골고루 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FAT 1급 시험에서는 메인 유형 4가지와 매출 유형 3가지 범위 내에서만 출제를 하고 있죠. 매출 유형에서는 11, 13, 17 이렇게 3가지 매출에서, 매입에서는 51, 53, 54, 57 이렇게 출제를 한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마지막 문제 6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및 입력자료 조회 문제입니다. 앞에서 61회까지는 보니까 계속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는 문제를 출제하더니만 62회에서는 이제 정리하는 문제를 냈네요. 자, 수행과제 1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시오. 그 다음에 2번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을 반영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저장된 자료를 이용하여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은 미수금,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도 입력할 것. 네, 할 수 있죠. 자, 1기 확정이니까 기간을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요? 4월부터 6월로 입력해야 된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1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딱 클릭하시고 1기 확정이므로 기간 중요합니다. 4월부터 6월로 작성해야 돼요.
자, 저장된 데이터 사용해야죠. 불러옵니다. 확인. 여기에서 추가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추가해야 될 것이 여기 18번에 여기 10,000원 입력되어 있네요. 네, 추가할 것은 없네요. 18번에 만약에 요 10,000원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18번의 세액란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54번 란에 여기다 10,000원 입력하고 엔터 친 다음에 이 창 다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10,000원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10,000원을 이미 입력해 놨어요. 자, 그러면은 매출세, 매입세, 차감세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요 10,000원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 전표에다가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6월 30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자, 뭐부터 복사액을 갈까요? 매출세액부터 복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매출세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일반 전표를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로 고치세요. 차변, 우리가 지금 복사해 온 건 매출세액이니까 매출세액은 그동안 계속 대변에다 입력을 해왔거든요. 정리할 때는 차변입니다. 차변에 부가로 검색하셔가지고 부가세 예수금이죠. 부가세 예수금 255를 입력하시고 엔터 차변에다가 컨트롤 V 451만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엔터 하시고 이번에는 대변으로 바꾼 다음에 부가로 검색해서 부가세 대급금이 이번에는 대변에 가야 되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 그동안 전부 자산 증가로 차변에 잡았으니까요. 정리할 때는 대변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죠. 자, 부가세 신고서 탭을 클릭해서 매입세 이 부분에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C 복사를 떴죠. 일반 전표에 와서 대변에다가 컨트롤 V. 네. 자, 엔터 줄 바꿔서 또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죠. 납부할 세금, 미지급 세금 261입니다. 거래처는 등록해야죠. 코드에다가 세무 하면은 역삼 세무서 6,000번이네요. 자, 미지급세금 대변에 입력해야 되는데 저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복사해 올까요? 부가세 신고서에 차감세 여기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자, 일반 전표에 와서 대변에다가 컨트롤 V 해주시고요. 125만원. 자, 밑에 만원 차이가 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잡이익 처리해야죠. 수익 발생 대변이므로 4번 대변의 잡이익 방향키로 쭉 가서 10,000원 입력을 대변에 하시면 됩니다. 엔터 하시면 끝나죠. 네. 자, 62회에서 이제 부가세 정리 문제를 출제했군요. 그동안 앞에서 61회 또 60회 그 앞에 59회 이 세 번을 할 때 보니까 납부 문제를 3번 연속해서 냈었거든요. 예. 이렇게 납부 문제를 내거나 정리 문제를 내는데 납부 문제는 요거를 납부하는 것을 문제로 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예. 그러나 정리 문제는 꽤 복잡해요. 연습이 필요하죠. 연습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를 했더니 여기 차감세가 이렇게 양수로 보이지 않고요. 만약에 여기가 음수로 보였다. 음수. 네, 음수.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60만 원 이렇게 써 있다든 표시되어 있다든가 이게 음수로 보여 있을 때는 개정 과목이 뭐가 될까요? 예,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자, 양수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는 겁니다. 매출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있다. 그래서 미지급세금이라는 부채로 잡습니다만은
음수로 돼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매입세액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이걸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세무서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거든요. 환급받아야 될 돈은 미수금으로 하고 거래처는 역삼세무서, 세무서로 해주신다. 그래서 차감세가 지금처럼 양수일 때는 미지급세금, 음수일 때는 미수금이다. 이것도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수행과제는 이제 다 된 거죠. 예, 10,000원 반영했고 정리분계 잘 됐습니다. 그래서 62회의 부가세 6번 문제 이 스타일과 그 다음에 앞에 61회의 부가세 6번 문제 두 스타일 중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예, 두 개 중에 하나는 출제를 한다. 자, 다음에 이제 62회의 결산은 어떤 문제를 냈는가 보겠습니다. 수동결산, 자동결산. 첫 번째 1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평가손익을 상계하여 하나의 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기말평가 문제는요. 수동결산 문제입니다. 자, 하나의 점표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종목별로 회계 처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개를 합산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 천주 가지고 있는데 장부의 단가는 2,430원인데 기말의 단가가 2,330원으로 100원 떨어졌습니다. 자, 100원 곱하기 천주 하면 얼마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1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2,500주입니다. 장부 단가가 4,000원인데요. 기말 평가인 단가는 4,200원입니다. 200원 올랐습니다. 가격이요. 자, 200원 곱하기 2,500을 계산기로 해보게 되면은 50만 원이네요. 50만 원은 플러스 금액입니다. 두 개를 한 건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얼마를 회계 처리해야 될까요? 예, 40만 원을 회계 처리해야 돼요. 40만 원만 마이너스 10만 원하고 플러스 50만 원을 더해서 40만 원의 단기 매매증권 증가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 단기 매매증권 40만 원. 대변에 갈 건 개념 과목이 뭘까요? 단기 매매증권, 예, 평가 이익. 기억나시죠? 예, 수익 발생이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일반 전표입니다. 일반 전표의 결산 12월 31일로 날짜를 바꾸시고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400,000이죠? 40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905번입니다. 40만 원. 이렇게 자산 증가 수익 발생. 이거는 수동 분계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 이건 자동 결산이죠.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니까. 자, 그래서 수행과제 1번에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이제 자동 결산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행과제 2번은 손익계산서, 이경청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작성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야죠. 결산자료 입력이 결산 일자에다가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다가 3,200만 원. 엔터. 3,200만 원 입력하고 엔터 꼭 쳐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점표 추가.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괴가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수행과제 2번을 하십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12월로 작성됐죠? 그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오를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처분 예정일과 처분 확정일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점표 추가 꼭 눌러야 됩니다. 상단에 있는 점표 추가 5건 확인. 손익 대체 분괴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재무상태표 12월에서 엔터. 에러가 나지 않으면 잘 작성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득점을 위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62점에 해당되는 평가 문제를 쭉 풀어 나가시는 거죠. 자, 11번부터 또 풀어볼까요? (236번) 디자인권 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236을 랑 눌러놓고 1번 비유동자산 중에 무형자산의 개정이다. 네, 무형자산 맞습니다. 2번 표준재무제표 항목은 176이다. 표준재무제표 항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기타 산업재산권 176 맞죠? 3번 디자인권의 현금 적용은 디자인권 취득 현금 지급을 사용하고 있다. 맞죠? 다음에 4번 디자인권 대체 적용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다. 12번 거래처 원장 10월 말입니다. 자, 거래처 원장을 클릭하시고 앞에 날짜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 뒤에만 10월을 입력하고 엔터 칩니다. 개정 과목은 108번 외상매출금이라고 알려줬죠. 108. 거래처 분류에서는 그냥 계속 엔터를 치세요. 거기에서 세운유통 1025를 찾으면 됩니다. 자, 세운유통 코드순으로 1025 찾을 수 있고요. 잔액란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답을 입력하세요. 985만 원 맞죠? 다음 거래처 원장 계속됩니다. 11월 말 가지급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는, 자, 여기 뒤에 날짜를 11월로만 고쳐주세요. 엔터 치시고 개정 과목을 가지급금으로 134번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엔터 계속 칩니다. 거래처에서는. 자, 가지급금 거래처가 2개인데요.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를 물어봤으므로 김진흥 4001번 40001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다음 14번도 거래처 원장입니다. 12월 말. 자, 뒤에 날짜를 12월로만 고쳐주세요. 12월 엔터. 미지급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계정과목 코드에다가 253 입력하세요. 거래처 분류는 엔터로 계속 쳐서 모든 거래처가 보이도록 합니다. 1번 N소프트웨어.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잔액을 확인합니다. 맞고 KT 맞고 농협 카드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을 여러분이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답이 되죠. 15번. 네. 자, 여러분 이제 15번부터 나머지 30번까지는 저하고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쉬었다가 여러분 좀 쉬는 시간 가졌다가 개인적으로 해보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좀 안내, 아까 질문이 있어서 질문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15번부터 30번, 그 다음에 32번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시간 드리면 여러분이 해결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